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이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방지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 이제 아래 내용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동학대 예방 방지를 위해서는 이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방지를 위해서 연구, 교육, 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고 체제의 구축 및 운영과, 그 다음에 이 피해 아동의 어떤 보호와 치료 및 피해 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어떤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여기에서는 이제 예방하고 수시로 어떻게 돼요?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전화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전화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이제 전용 예산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이제 동안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은 피해 아동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아동학대 신고 접수, 그 다음에 현장 조사, 응급보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피해 아동이나 피해 아동 가족,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떤 상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각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다음에는 이제 이 아동 학대 신고 의무에 대한 이제 교육입니다. 그래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범죄의 어떤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항에 있어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이제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이 신고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이제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와 관련한 이 교육을 이제 실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법에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 등의 장은 어떻게 됩니까? 소속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돼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아동학대 등의 통보 및 응급조치입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 이 관리는 아동 사망이라든지 상해 사건, 그 다음에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에 따라서 임시 조치의 청구를 시청했을 때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어떻게 돼요?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통보받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또 피해 아동 보호 조치 등 필요한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서 피해 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또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피해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어떤 지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전화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동학대의 어떤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그 다음에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어떻게 돼요? 피해 아동 보호자를 포함해서
피해 아동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아동이라든지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어떻게 돼요? 아동의 안전 확보와 그다음에 재학대 방지 그리고 건전한 어떤 그런 자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해서 피해 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의료적 심리적 치료 이런 것들을 필요한 어떤 그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 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기관이 어떤 그 범한 그 어떤 그런 법에 따라서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이제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제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아동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분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그다음에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또 이 보호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은 아동 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이라든지 교육, 그다음에 어떤 심리적 치료 이런 것들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아동 학대 행위자는 상담과 교육 및 치료 심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떤 치료를 성실하게 참여해야 하고 상담이라든지 어떤 교육 및 심리적 치료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아동학대 행위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즉시 이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적으로 여기에는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떤 처분을 여기에서는 이제 명시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반드시 참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가 해소되는 경우는 반드시 이제 해소된 즉시에 여기에 이제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아동에 대한 어떤 지원 서비스입니다. 자, 아동의 안전 및 건강 지원입니다. 자,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아동복지 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하고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에게는 이를 어떻게 돼요? 준수하도록 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동복지 시설의 장 또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어린이집의 원장, 그다음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떤 유치원의 원장,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 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어떤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이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실종 유괴 예방과 방지를 하고 감염병 및 약물의 어떤 옴양균 예방, 그다음에 보건위생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난 대비 안전과 교통 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아동복지 시설의 장과 영유아 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여러 가지 어떤 그 법에 따라서 교육 계획이라든지 교육 실시 결과를 어떻게 돼요? 관할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매년 어떻게 돼요? 1회 보고해야 하고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유치원의 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이런 어떤 그 법에 따라서 교육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교육감에게 어떻게 돼요? 매년 1회 이상 보고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동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지원 서비스의 두 번째는 자,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보존입니다. 이 심신의 보존. 그래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이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주의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못해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이런 체력 증진 향상을 위해서 이제 여기에 있는 아래와 같은 이런 지원 사항을 하여야 된다고 이제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과 그다음에 자살, 그다음에 각종 중독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과
급식 지원 등을 통해서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비만 방지 등 어떤 체력과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그 체력 건강을 위해서 이런 어떤 증진 사항을 해야 된다라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보건소는 어떻게 돼요? 이 법에 따라서 아동의 전염병 예방 조치라든지, 그다음에 아동의 건강 상담, 그다음에 신체 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어떤 지도 감독, 그다음에 아동의 어떤 영양 개선의 업무를 이제 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8번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및 자립 지원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어떤 통합 서비스 지원인데, 자, 여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아동의 성장 그리고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해서 그 가정의 지원 대상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그다음에 복지, 보호, 교육, 치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이 통합 서비스를 이제는 실시해야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법적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자립 지원입니다. 자립 지원. 자립 지원은 어떻게 이제 지원이 되어야 되냐 하면, 자, 국가와 이 지방자치단체는 보호 대상 아동의 어떤 위탁 보호와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이제 취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치는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자, 자립에 필요한 주거라든지 생활, 교육, 취업 등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를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산 형성을 지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립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 체계 및 구축, 그 다음에 운영 방법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 밖에 자립 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이제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하고, 아동복지시설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법에 따라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어떤 그런 종사자에 대한 어떤 자립지원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립정책 지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자립수당을 정기적인 어떤 지급을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원의 장이라든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이제 15세 이상,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어떻게 돼요? 개별 아동에 대한 어떤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립지원에 관한 어떤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아동복지 전담 기관입니다. 이런 아동복지 전담 이런 기관은, 자, 다 함께 돌봄 센터, 이 돌봄 센터가 있는데, 자, 이런 돌봄 센터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 시도지사 및 시장, 그다음에 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에 이제는 여기에서는 여기 아래 사항에 따라서 이제 돌봄 서비스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해 있는데, 그 돌봄 서비스 이제 다 함께 돌봄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해야 되느냐 하면, 자,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을 제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등하교 전후에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체험활동 등 어떤 교육이라든지 문화, 예술, 체육 이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돌봄 상담, 그 다음에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를 연계해야 되고, 그 밖에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어떤 그런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아동복지 전담 기관에서 이제 아동보호 전담 기관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아동 학대의 재발 방지, 이런 어떤 사례 관리 및 아동 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 전문 기관을 시도, 그다음에 시군구에 한 개 이상을 두어야 하고 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 그다음에 피해 아동이라든지 피해 아동의 가족, 그다음에 아동 학대 행위를 위한 어떤 상담이라든지 치료, 그다음에 교육, 그리고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그다음에 피해 아동 가정의 사후 관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 학대 예방 어떤 그런 예방 사업과 관련된 이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아동 학대 예방과 관련된 그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업무가 뭐냐면, 자, 국가 아동 학대 이 정보 서비스 이제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 아동이라든지 그 가정 및 아동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정보와 아동 학대 예방 사업에 관한 이 정보에 입력을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동복지 시설과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떤 유치원, 그다음에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학교, 그다음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보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어떤 연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피해 아동 및 피해 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아동학대 예방 관련과 관련된 이런 어떤 그 업무가 명시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가정위탁지원센터입니다. 가족지원제 센터에서는 여기에서는 자, 지방자치단체는 자,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이 가정위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도 및 시군구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이제 다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의정부 시만 해도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한 개 어떤 그런 시에 이제 시군에 이제 다 있으니까 이렇게 두고 있고요. 다만 뭐냐면 다 시도지사는 저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둘 이상의 어떤 시군구를 통합하거나 하나의 어떤 가정휴식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의정부시에는 의정부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고, 양주에는 이제 양주 가정위탁센터, 이런 것들을 이제 둠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서 이제 그 이런 거 그 아동보호 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서 이제 그 아동보호 전문센터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라고 있고, 그러면 이런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이제는 보장원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는 어떤 업무가 되느냐라고 우리가 이제 보면 법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보장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장원은 자,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는 거죠. 보장원은. 그다음에 효과적인 가정위탁 사업을 위한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가정위탁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를 발간하고, 그다음에 가정위탁 사업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대한 어떤 교육 및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가정위탁 사업을 위한 어떤 정보 기관 구축 및 정보를 제공하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 그래서 보장원에는 가정위탁 사업 지원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과 관련된 것들을 하고, 홍보,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어떤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여기는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어떤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어떤 상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어떤 교육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위탁가정의 사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친부모 가정의 어떤 복귀 지원, 그다음에 가족위탁 아동의 어떤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그다음에 관할구역 내 어떤 가정위탁 관련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떤 가정위탁 관련과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이제 아홉 번째는 뭐냐, 이제 그 아동복지 전담기관에서 아동복지 시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복지 시설은 자,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는 관할의 어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의 어떤 그 시설 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이제 정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취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미리 시장이나 그다음에 군수, 그다음에 구청장에게 어떻게 돼요?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아동복지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하나하나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복지 시설의 이제 종류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은 자, 보호 대상을 입소시켜서 보호하고 양육하고 취업훈련하고 자립 지원 이런 서비스 등을 하는 목적으로 이제 설치된 것이 이제 아동보육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아동 일시 보호 시설은 자, 보호 대상 아동을 일시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 아동에 대해서 향후에 양육 대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보호 조치를 행하는 것. 그래서 일시적으로 여기는 이제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 보호 치료 시설에는 자,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시설을 이제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자, 이제 첫 번째는 자,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자,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그리고 어떤 가정법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법원 여기 이제 소년부에서 보호 위탁된 19세 미만의 사람을 입소시켜서 치료와 선두를 통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이제 이 아동보호 치료 시설이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행동적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라든지 또는 학대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일시 어떻게 돼요?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이 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시설. 그래서 이제 아동보호 치료 시설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비슷비슷한 그런 아동복지 시설이지만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한번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자, 보호 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어떤 주거 여건과 보호, 그다음에 양육, 그다음에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우리가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립 지원 시설은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 준비 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상담소는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그 다음에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이제 아동상담소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아동복지시설로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아동 전용 시설이 있습니다. 이 아동 전용 시설은 자, 어린이 공원,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아동회관, 뭐 체육 연극, 그 다음에 영화, 그 다음에 과학실험 전시 시설, 그 다음에 아동 휴게 숙박 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 그 다음에 오락, 그 밖에 어떤 각종 편의를 제공해서 그런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이제 아동 전용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아동 센터가 있다. 이 지역 아동 센터는 여기에서는 지역사회 아동의 어떤 교육, 보호와 교육, 그 다음에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어떤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까 이제 법으로 다 명시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에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아동복지 시설은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시설의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다음에는 자, 고유 업무 외에 이제 사업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가정지원센터는 지역 사회 아동의 어떤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 아동과 가정과 지역 주민에게 상담하고 조언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이러한 사업이 이제 아동가정지원 사업이고, 주간보호 사업은 자,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어떻게 돼요?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해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게 이제 주간 보호 사업이고, 그다음에 아동 전문 사업, 이제 전문 상담 사업은 학교 부정원 아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해서 상담과 치료와 이 폭력 예방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떤 사업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학대 아동 보호는 아동 학대를 발견하고 보호하고 치료, 그다음에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이런 어떤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우리가 여기를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생활 가정 사업은 자, 보호 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목적을 하는 이제 사업이다. 그다음에 방과후 아동 지도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교회나 어떤 이런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고유 업무 외의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아동복지법과 관련돼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은 다양하게 법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서 행복하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 아동복지를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출생해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에서는 먼저는 이제 뭐 구법인 아동복리법, 요보호법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81년도에 여기에서는 이제 이 아동의 어떤 보호와 복지 증진 보장 이것을 위해서 이제 1981년도에 아동복지법으로 제정되게 됐다라고 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법적인 요소를 설명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이제 10장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학대라든지 뭐 학대에 대한 어떤 처벌, 특례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